네, 이것머니 18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범주 기자고요. 권혜리 한승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저희 사회부의 정준호 기자를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것머니 이름만큼 헌칠한 정준호 기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방송 스타일이에요. 다시 얘기하지 마. 나 옛날에 아직 어릴 앙금이 때부터 남으신 거예요? 혹시? 아니, 앙금이 남진 않았어요. 아니, 왜냐면 일주일 가고 있어요. 어제부터 그 갑질금지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약간 갑질금지. 아니 이게 왜 이건 업무 지적인데 있잖아요. 업무 지적인데 이것도 못하게 하면 세상에 회사에서 뭘 합니까? 이것머니의 사회부 기자가 출연한 거는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동안에 네. 예를 들면 그 보건복지 뭐 아니면 정구위 기자 뭐 이런 경우는 그렇죠. 출연한 적이 있었지만 사회부 기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사실은 전에 한번 얼마 전에 사회부 기자를 한번 다른 기자를 좀 트라이 할 일이 있었는데 마침 또 휴가를 가가지고 그때 시기를 놓쳤네. 네, 못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침 또 어제 취재 파일을 네. 굉장히 장문의 취재 파일을 썼는데 내용이 사실은 재밌기도 하거니와 뭐 얘기를 하다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경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약간 이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저는 있어요. 사실은 이 취재 파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좀 얘기를 해야 돼서 네. 편의점에서 담배를 파는 얘기를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편의점에서 이제 담배를 팔았을 때 이렇게 청소년들이 보통 술 담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 때문에 오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점주들은 팔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이제 편의점에 와서 이제 신분증을 위조한 걸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구를 했을 때 만약에 줬을 때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요. 근데 점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피해가 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술 담배를 팔게 되면은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 영업 정지라는 게 생기는데 담배만 못 네, 담배만 못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담배 같은 경우가 보통 편의점 매출에서 비중이 엄청나 그렇죠. 한 40%에서 50% 정도로 보통 보는데 그걸 못 팔게 되면은 이미 그달은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집니까 영업정지? 영업정지는 보통 2개월인데요. 1차 위반일 경우 2개월인데 이제 점주들이 구청에 탄원서 비슷하게 호소를 합니다. 진술서를 써서 내가 이런 사유로 이게 실수로 팔게 된 거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게 되면은 1개월로 줄여줘요. 보통은 1개월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편의점 담배라는 게 방금 말한 대로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되지만 또 담배 사러 왔다가 이것저것 사가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담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사실은. 사실은 담배는 편의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마진이 되게 적게 맞아요. 남는 상품이에요. 적게 남는데 거기 이제 세금을 또 굉장히 많이 붙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일종의 편의점이 중간에 이제 걷어다 내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게 매출로 많이 잡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뭐 매출 기준에 따라서 세금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 담배 매출은 그렇죠. 그래도 매출을 좀 빼주세요라는 요구를 여러 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라는 게 어떤 말씀하신 미끼 상품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담배 사러 왔다가 다른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음료수도 사고 뭐 잡다한 것들도 사고 이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그 담배를 못 팔게 되는 그 액수 이상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점주들은. 그리고 이제 담배를 사러 왔는데 이제 없으니까 그리고 발길을 돌리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못 팔게 되면은 그 다음 이 손님이 그렇죠, 이제 여기는 그렇겠지. 이제 없구나 하고 이제 안 오게 되니까 이게 한 2개월, 3개월까지도 보통은 그 여파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점주들을 만나봤죠. 네, 맞아요. 네, 그분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례를. 그 사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기사에서 다뤘던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관악구에서 그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주말에 아니라 새벽에 쓰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어떤 그 청년이 이제 편의점을 찾아와서 담배를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원래 매뉴얼을 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약간 앳돼 보이는 사람이 오면 신분증을 요구해라. 그래서 신분증을 요구를 했는데
신분증을 내가 지금 분실해서 재발급 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잘 헷갈려서 그런지 좀 찝찝했지만 어쨌든 외모로 봤을 때 좀 조숙해 보이고 하니까 담배를 내줬는데 결국에 이제 며칠 뒤에 보니까 이제 경찰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도난카드를 쓴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 근데 그 미성년자가 담배를 샀는데 당신네 편의점에서 샀더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판매를 한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서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고, 그러면은 그 담배를 사간 사람은 어떤 처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 이제 도난카드를 쓴 죄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신분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뭐 위조를 하거나 뭐 다른 사람 걸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처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신분증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처벌을 받지 않았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알바생도 좀 깝깝하겠다.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오자마자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원래 이제 6개월을 하기로 했었대요. 근데 6개월 뭐 채우지도 못하고 한 달 만에 그냥 너무 이제 죄송하니까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이제 편의점은 담배 판매 정지를 받게 되는 거고, 네네. 그 아르바이트생이 처벌을 받게 돼요. 네, 형사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남한테 진짜 엄한 피해를 끼치는 건데, 이게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팔지 말았어야지, 그걸 뭐 카드 갖고 온다고 그걸 팔아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또 알바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쉽지 않은 일이고, 사회 경험이 또 많지도 않으니까 또 딱 잘라서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 그렇게 쉽지 말 않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장님도 사실 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화장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사복을 입으면 사실 티가 잘 안 나잖아요. 얼굴 외모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사장님들 같은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하는 편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좀 그런 판단이 더 좀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좀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 원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원망되는데 그렇다고 뭐 알바생한테 책임을 또 묻기도, 왜냐면 알바생도 지금 처벌을 받게 생겼으니 참 책임을 묻기도 그렇고, 뭐 끙끙끙 속만 앓겠어요. 그 한 달 두 달 사실 담배 매출 끊기는 게 편의점주 안 그래도 그냥 걔 돌아가도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는데, 그 다음 사례가 근데 원래 그 아예 속이려고 해서 속였던 사례를 또 하나 넣었었어요. 예.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예전 케이스인데 한 7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보면은 역시 이제 좀 약간은 좀 조숙해 보이는 그 어떤 청년이 이제 또 들어와서 위조 신분증을 아예 내민 거예요. 위조 신분증을 이제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검사를 자기가 미리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보여주면서 담배를 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확인은 했겠지만 이제 뭐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막 이렇게 정교하게 위조를 했다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걸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 친구가 또 역시 도난카드를 사용을 했었고, 또 이제 같은 케이스처럼 이제 담배 산 게 걸리게 돼서 봤더니 이제 잡고 보니 이제 14살이었던 거예요. 중학생. 14살. 굉장히 작은 얼굴이. 그걸 피하기 쉽은데 14살이. 쉽지 않죠. 아니 그 자진 신고한 케이스도. 자진 신고는 아니었어요. 이번 케이스. 아니 그 왜 알바생 뭐 예. 앙심을 품고 나간 알바생이 친구 시켜. 거부해. 그거는 이제 인천의 케이스가 또 있었는데, 이건 기사가 그 전에 이제 났던 경우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생이 사장이랑 좀 갈등을 빚고 나와서 이제 자기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올드해 보이는 친구를 섭외를 해서, 알바생이 고등학교 2학년, 당시 2학년이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섭외를 해서 아예 가서 사게 한 거예요. 야, 너 저기 가서 담배를 사. 너는 어차피 안 걸리잖아. 하고 이제 산 다음에 신고를 한 거죠. 그 굉장히 악의적인 됐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렇게 될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뭐 이거 수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저 사람은 범법의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쪽이 먼저 가서 이제 유도를 한 거니까 경찰이 그렇게 하면 건 함정 수사라 법적으로는 이제 그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결국에는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당했어요. 네, 당했고. 당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맞으니까. 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점주가 너무 분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검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런 취지인데 이건 부당하다 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해서 결국에는 그 2심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처분이 부당하다,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걸 좀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 외모였다면 그렇게 엄격하게 검사 되게 궁금해. 걔를 불러왔을까? 야 내가 봐도 너는 좀 유성현자 아닌 것 누가 같다. 판단합니까? 아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정준호 씨가 쓴 찝을 읽었는데 누가 봐도 30대로 보이는 이라고 썼잖아요 본인이. 맞습니다. 그저 백종원 씨 옛날 사진 보면 30대로 보입니다. 대학생들 사진 이런 거 보면 네. 지금이 더 젊어 보여요. 사실은 엉뚱한 분한테 지금 좀 공격이 갑자기 가는데. 왜 백종원 씨? 아니 그 사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백종원 씨 사진이 왜냐면 그 본인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도 그래서 뭐 봤어요, 미팅 저도 뭐 나가서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사진 봤더니 정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있긴 이 하죠. 경우에는 이 재판의 증거는 그 직구의 누가 얼굴이죠. 거잖아요. 얼굴이죠. 근데 이 얘기에 저는 참 핵심 중에 하나가 일단 물건 파는 사람이 있고 물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비대칭적이에요. 물건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재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제재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자체는 공문서 위조잖아요. 그건 처벌이 분명히.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하면은 이거는 뭐 공문서 위조를 한 거니까 어쨌든 검찰로 넘기게 되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검찰에서는 판단을 하잖아요. 기소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은 당연히 이제 초범인 경우가 많죠. 나이가 어린 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어린데 어떤 재판을 받는 거에 대한 받게 하는 거에 대한 또 부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거죠. 술이나 담배를 사려는 행위잖아요. 이게 뭐 강력 범죄라는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소 유예라고 하면 이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나 네. 예, 무혐의 처분을 하는 건 아니니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소를 제기하지는 네. 것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재판에 세우진 않겠다라는 굳이, 네. 의미인 거죠. 굳이 재판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외국의 경우에는 네. 그렇게 물건 산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요새 일본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본도 그렇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물건을 와서 산 사람이 처벌을 받아요. 청소년의 경우에도 네, 그런가요? 네. 아니 성인이야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청소년인 경우에 와서 그쵸, 그렇게 그쵸. 속여서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처벌 관련해서는 계속 또 논란이 여러 가지. 아니 근데 있는데 저는 약간 보호하는 식으로 많이. 과연 이게 누구를 네. 보호해야 할 것인가? 그 선량한 자영업자 자, 네. 물건을 이 사람이 일부러 저 청소년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뭐 네. 싸게 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저도 네. 그 지점 항상 고민이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이 이게 사람들이 지금- 뭐 청소년들한테 가서 영업 활동을 한 게 한 게 아닌데. 아니잖아요. 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맞아요. 케이스들인데 네. 그거를 그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네. 물론 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합니다만은 이 건에 있어서는 이런 건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청소년을 이런까지 보호를 해줘야 하는가? 차라리 엄벌한다. 이건 진짜 너네 한번 혼나볼래?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안 하지 않을까? 이건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동들을 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맞아요.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딱 케이스 딱 3개 얘기했는데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리고 적용한다는 생각이. 아니 그리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심에 가서 이겼다. 네. 말이 2심에 가서 이긴 거지. 그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 만신창이죠. 돈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간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소송 비슷한 단계에 안 들어가 본 분들은 네. 소송 뭐 2심 가서 이겼대. 그럼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엄청나게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분 같은 보통 경우. 2년 정도 걸렸죠. 시간이. 평범한 분들에게는 진짜 그 일상을 소진하는 행위죠. 그렇죠. 재판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네. 아마 악에 바치셨을 거예요. 내가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 물론 그 앞에 뭐 예를 들면 아르바생과 어떤 갈등이 있었나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이건 기본적으로 벌어진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자영업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억울한 사건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는 거는 면책이 되는 걸로 네, 바뀌었죠. 근데 이제 좀 조건은 있죠. 그러니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뭐 도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폭행이나 이제 협박을 하면서 뭐 술 안 주면 너 뭐 혼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폭행을 협박을 깽판 했을 치면서 때, 술 예. 다 나갔을 그래서 이제 청소년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또 기소유예나 그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영업정지까지는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어떤 본인이 일단 속이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했고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영업정지는 안 해줄게라는. 그러니까 권혜리 기자가 기계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반대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약간 뭐 벌어주면 이 공무원들이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면 굳이 행정처분까지는 안 해도 되는. 근데 거기도 청소년들을 처벌하거나 혹은 혼내는 방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없죠. 그게 아까 담배도 그렇지만 이게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는 경우는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이제 조사를 받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처음에 사례처럼 뭐 신분증을 재발급 중입니다라든가 뭐 이 정도 거짓말을 했을 때 타가는 경우는 더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술집에서 뭐 네. 식당에서 술을 봤는데 그 정도 거짓말을 했는데 술을 파줬다. 이거는 면책 조항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해당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더 확인을 해볼 여지가 있잖아요. 뭐 부모한테 뭐 전화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조회해볼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만 못 팔게 하기 때문에 일부분 영업을 하지만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문을 닫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고, 뭐 아예 대자보처럼 앞에 붙여서 내가 여기서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뭐 화풀이식으로 쓰고 나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경제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 비슷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방금 얘기한 그 건이 났을 때 제가 권혜리 기자한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리포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뉴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들까지도 좀 혼을 내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지 단순히 파는 사람에 대한 면책 조항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 있어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파장을 낳을 수 있고 굉장히 좀 넓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은 경제부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응이 돌아와서 경제부가 다뤄야 될 사안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 이제 사회부에서 썼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만의 논리일 수 있습니다. 이게 듣는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똑같은 SBS 뉴스를 나가는데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일반 경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조금 미흡하다. 굉장히 큰 문제, 막 금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네, 이거 할 때는 막 우리가 힘줘서 얘기하지만 정작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다루고 있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이 담배 관련한 취재 파일을 썼길래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취재를 많이 해서 내용도 풍부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취재 파일이었는데 사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사례들 어떻게 모았을까라고 궁금해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네. 이거 어떻게 만난 건가요? 이게 구청에서는요, 그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은 고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편의점 중에서 이제 최근에 영업정지 받은 것들 이렇게 주소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이제 방송 촬영도 가능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절을 대부분 하셨는데 몇 군데나 갔습니까? 한 5군데 이상 근데 갔죠. 다 거절. 대부분 이제 거절하시고. 안 그래도 이미 본인은 피해를 보고 있고 화가 나. 화가 이미 나 있어서 말씀은 많이 하세요.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정작 이제 좀 인터뷰까지는 조금 고사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러다 이제 성공한 거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근데 뭐 궁금한데 네. 그러면 지금 술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소년들이 기소유예가 나와야지만 영업 정지가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조항을 보면은 그렇게 약간 자기를 어떻게 보면 속였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기소유예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아니라 그 점주, 그러니까 판매자요, 사장님이. 제가 말씀 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판매자가 받을 경우.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이 법적으로 그러면 영업 정지도 안 한다. 예. 근데 그때까지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저는 그쵸. 사실은 그래서 제도를 이게 요새 왜 촉법소년 문제도 있고 해서 과연 아이들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법 팟캐스트에서 예, 그거는 상당히 좀 깊은 아니, 근데 논리와 그렇지만 토론이 필요한. 근데 이제 아까 뭐 그런 류를 떠나서 적어도 고등학생까지 왔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술 담배에 사실은 좀 너그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왜 어르신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막걸리 받아 먹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술 담배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문화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좀 봐줄 수 있었지만 지금 술 담배를 어른들한테도 규제를 하고 있고 성인들한테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건 이미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봐도 또 계약 관계로 봐도 한쪽의 일방적인 사기인데 이거를 왜 사기를 입은 사람에게 자꾸 그러니까 물론 뭐 피해가 너무 과중합니다. 물론 우리 편의점은 뭐 한 살부터 술 다 팝니다. 뭐 담배 다 팝니다. 뭐 아예 그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장사를 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 자체를 좀 그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사를 항상 써보면 압니다만 이런 기사 하나 썼다고 바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허탈하죠. 점주들한테도 그렇게 어렵게 얘기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의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했겠죠. 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어렵게 응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분의 영업 정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5군데나 그게 뭐 한 지역 한 구에서 여러 구에서 구에서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게 뭐 통계는 맨 뒤에 CFI 맨 뒤에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기사 쓸 때 참 허탈한 부분이죠. 근데 참 이렇게 던지다가 항상 뻥 하고 터집니다. 일은 마지막에 이게 내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던졌는데 그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제도를 바꾸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아니 왜냐면 문제가 있는 건 맞고 고쳐지지 않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경제부적인 반성을 섞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때 썼어야 되는 기사라고 생각해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뭐 몇백만 자영업자가 영업이 장사가 힘드네 어쩌네 하면서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닥쳐 있는 그런 고민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짚지 않고 야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자영업자 분들의 간지러운 부분 좀 그런 부분을 잘 긁어준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뒤에 보면 통계가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조죄로 검거된 숫자인데 10년 동안 한 16,800명 정도 되는 근데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거 위조해서 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다 이쪽인데. 거의 대부분 그쪽이고 또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분은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냥 위조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남의 신분증 갖고 왔다거나 뭐 아니면 없다고 하고 그냥 사갔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잡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6,000명이 잡혔다는 얘기는 10년 동안 16,000분이 영업정지를 먹었다는 얘기. 최소한 그 도형으로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정준호 기자 이 취재 파일 읽고 하나 또 들었던 생각이 지금 이제 판매 양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배달 앱 부분에서도 이 문제가 조만간 불거지게 돼요. 최근에 궁금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생맥주 배달 같은 것도 생맥주 이제 배달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그 용기에 담아서 하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미성년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겠네.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 경우에 아까 그 친구 왜 30대로 보이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치킨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 근데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이거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 휴대폰으로 인증이 된 그 폰에서 거기서 시켜야지만 내가 술을 시킬 수 있긴 해요.
근데 갔는데 사실 그거는 엄마 폰으로 하면 그만이에요. 아빠 폰으로 하면 그렇죠. 그만이잖아요. 예. 근데 문을 열었는데 미성년자가 받는 것 같다. 그러면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확인을 배달 받아야 돼요.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원이. 그렇게 쉽지 그러니까 일단 않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이제 사실 여태까지 근데 약간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배달한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해요.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생맥주도 그 용기에 담아서 배달할 수 있다고 되면서 갑자기 배달의 민족 이런 데들이 이런 거를 좀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고지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에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더 좀 신경을 쓰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배달 직원이 이거를 좀 직원이 아니죠. 배달원이 그 신분증 좀 보자라고 해서 그거 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만약에 이게 걸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성인 폰으로 인증됐기 때문에 술을 보내준 또 그 자영업자, 가게 직원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냐면- 보통 배달을 그 가게 직원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배달앱과 배달원은 중개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가게 주인이 걸리는 가게 거예요? 주인이 걸리는 거예요. 배달원도 뭐 검사를 해야 그게 검사는 배달원은 배달원이 아예 하지만 책임 없네. 거기는 중개만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영업자에게 책임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 시작된 그 법인데 아직 이 부분까지는 좀 그 스포트라이트가 안 갔다 자영업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네, 충분히 네, 벌릴 수 있는 충분히 일인데. 아니 뭐 그동안 오프라인에서야 뭐 네. 사장이 얼굴 보고 뭐 어땠네, 뭐 알바생이 얼굴 그러니까요. 보고 어때 확인을 했네 안 했네 네. 그거 가지고서 그나마 이제 영업 정지도 네. 하고 처벌도 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건데 이거는 이제- 아예 접점이 그렇죠. 없었는데도 근데 배달 단계에서는 성인 폰으로 인증이 돼서 나는 보냈다. 음. 이거죠. 그런데 가서 막상 막상 미성년자이고 이게 만약에 걸리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배달앱과 배달원은 중개 기능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영업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자영업자는 보내는 성인 사람이. 인증된 폰으로 와서 배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아직 불거지질 않았는데 사실 이제는 저희가 뭐 여기 이것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서 먹고 이런 것보다 점점 배달이 굉장한 비중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새로 이런 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 조만간 근데 사실은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은 우리가 약간 이 경제 활성화, 뭐 미담 이런 네네. 식으로 보도를 하긴 했는데 네네. 그 이제 원래 관행처럼 해오던 치킨집에서 특히나 맥주 파는 건 관행처럼 해오던 거니까 네. 얘기를 한 건 맞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술 배달하는 나라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술을 사기가 굉장히 쉬운 이런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뭐 비교해서 미국만 가도 술 파는 데는 따로 있어야 거기는 되고 이제 일찍 그런 문 거가 따로 닫고 있죠. 아예 술을 들고 다니거나 들고 다닐 수도 이러면 없죠. 걸리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편한데 병 들고 이렇게 뭐 많이 필터만 다니고 그냥 있다. 쌓여 있으면 둘둘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네. 맥주를 술을 과연 배달을 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은 참 그 부분도 또 그런가요? 다른 문제 이렇게 합법화를 해주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때는 우리가 뭐 잘 됐다는 느낌으로 뉴스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방금 얘기한 대로 관리도 안 되는데 심지어 그 또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가면요.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술을 안 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여권 들고 다니고 맞아요. 만약에 오늘 나갔는데 뭐 잠깐만 술집을 동안이라고 자랑하는 저한테 팔던데 아 신분증 없이도 그냥 전 주던데 그냥 아이디 요구 안 하던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할 거죠 나한테. 아니 그래서 그래요? 네, 그 어쨌든. 어쨌든 뭐 오늘 밤에 술을 그렇다고 먹을 치죠. 거다 네. 뭐 저기 뭐 클럽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이거를 여권을 들고 가는 것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는 그런 걸 들고 다니는 게 되게 그 습관화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반대로 앳돼 보이는 성인들은 뭐 요새는 그냥 지갑 안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신분증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런데 대이신 그 자영업자분들이 신분증 갖고 오라고 하면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당장 나의 불편이 먼저 앞서잖아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큰 소리가 날 수가 있죠. 또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반대로 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그렇게 속이는 사람에게 강하게 그러니까요. 제한을 걸면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더욱 자영업자들로서는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냐는 말에 하소연할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네. 뭐 세게 제한을 걸면 네. 전화기만 갖고 다니지 않겠죠. 내가 술 마실 것 같으면 내가 신분증 가지고 다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해외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신분증 보여주세요 하기도 더 어려운 상황이고 성인 쪽으로나 반성인 쪽으로도 근데 그리고 권혜리 기자한테는 신분증 보여달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신분증을 보여달라 이러면서 그 영업 방법인데 그런 거.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최근 경험담 같은 거 경험이 얘기하려던 거 아니죠? 최근 경험인데 죄송합니다. 그게 영업 수법. 얼굴 빨개졌다. 그게 영업 수법이에요. 저 손님 끌어당기면 좀 마실 것 같다. 신분증 좀. 이거 여기 술 다 갖고 오세요. 막. 아니에요. 짝으로 갖고 오세요. 짝으로. 편의점이었어요. 편의점? 네. 아니죠. 네. 담배 아닙니다. 담배 아닙니다. 담배면 어때요? 성인인데 담배면 어때요? 그 죄송해요. 알바가 저 굉장히. 지금 100만 악플 예상하는데 아니 알바가 저는 굉장히. 유도를 당했어요 지금. 하여튼 이 문제는 정준호 기자가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왜냐면 취재하는 방법도 이미 익혔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왜 이거를 해결을 안 할까요? 왜 그렇게 접근을 안 할까요? 저는 이게 청소년을 처벌하는 게 그런 관점이 되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통용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어쨌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니까 처벌을 뭔가 고민을 한다는 보다는 좀 계도하고 선도하는 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뭐 사실 정서상으로는 저 놈들이 저렇게 작정하고 저렇게 늙어 보이는 놈들이 속이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그 법논리, 교육논리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치열한 지점들이 몇 군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장 저렇게 뭐 형평성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은 쟤들도 잘못했는데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는데라고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제 팟캐스트니까 법 논리는 법 논리대로 있다고 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이게 어쨌든 일종의 계약 관계고 일종의 어쨌든 손님과 이 물건 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서 과연 누구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라는 뭐 관점에서 볼 때는 뭐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논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뭐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덜 할 거고. 그런 점에서는 뭐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뭐 형사처벌은 꼭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뭐 봉사활동을 길게 시킨다든가 저는 봉사활동 찬성합니다. 뭐 벌금 같은 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좀 물게 한다든가 뭐 특히 청소년의 부모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어야지 이게 본인도 어떤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이 이 정도의 타격을 주는구나 남들한테 또 나한테도 이런 피해를 주는구나라는 걸 좀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자영업자들의 그 감시 의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또 너무 낮출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처럼 이쪽에게 그 책임을 거의 대부분 전가하는 상황은 아까 김범수 선배 얘기한 대로 경제적으로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하는 부분이고 형평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일단 상황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하는 상황을 낮추겠다는 게 어쨌든 이 법의 취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뭐 한송 기자 말도 맞아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 부분은 계속 좀 뭐 국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토론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근데 이제 그건 아까 약간 범죄 특히나 뭐 14살 만 14살 안팎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논의에 충분히 뭐 또 뭐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요건 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까 뭐 14살 이 담배 샀던 얘기는 했지만 뭐 그거랑 좀 별개로 30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나오고 이러면 정준호 기자는 취재 파일을 더 재밌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아직은 신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키 솔직히 나도 190cm에 100kg가 넘는 거구의 친구를 섭외해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한 거고. 이게 근데 왜냐면 한눈에 보기에도 30대로 보이는 학생에게 손감. 아니 글을 더 잘 쓰는 걸 수도 있고 우리한테 약간 물렸을 수도 있고 이 나이 든 분들하고 앉아 있으니까 콘대들하고 있으니까 좀 피곤하네 이런. 저는 그 편의점주의 한숨이 담배 연기만큼 뿌옇더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았다. 뭐가 편의점주의 한숨이 담배 연기만큼 뿌옇더라. 글을 잘 써. 지신문입니다. 야, 소설이네, 소설. 아니 난 저런 글빨 되게 부러워요 사실은. 우리가 글을 잘 안 쓰니까 이렇게 맨날 말로 먹고 사니까 저런 글빨 부럽네.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런 걸 글을 쓰면 멋있는데 입으로 하면 좀 이상해요.
약간 좀 오글거리. 그러니까 우리 오그라드는 표현 잘 안 써요. 우리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또. 직설 이렇게 직론직설하지. 자, 하여튼 뭐 앞으로 열심히 더 왜 웃어요? 아니 신분증 검사합니다. 자꾸 웃으면. 앞으로도 이건 더 열심히 써주시고 혹시 네. 또 뭐 경제 관련해서 많이 취재를 해서 네. 이런 취재 파일 같은 거 써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정준호 기자는 보내드리죠. 네, 아 네. 네네. 가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잘한 것들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재산세를 내야 되는 기간입니다. 아 네. 뭐 본인이 내실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나 뭐 아는 분이 내실 수도 있고 매번 이 시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산세를 그냥 내지 마시라는 얘기를 이 SSG 페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네, 선배가 아침에 얘기하는 걸 저는 신세계 네, 신세계에서 하는 SSG 페이가 있는데 뭐 시즌마다 달라져요. 근데 카드들이 스페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 내시면 네. SSG 페이라는 거에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일반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20만 원 이상 그 재산세를 내면 5천 원 돌려줍니다. 아껴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때 50만 원 내면은 10,000원 돌려주고 100만 원 이상 내는 분 축하드리는데 그분들은 이제 2만 원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그 신세계 상품권 같은 걸 좀 싸게 사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네. T 멤버십 이런 거를 싸게 사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걸 사서 SSG 머니로 채워 넣으면 그걸로 세금 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할인된 금액으로 낼 수가 한 7, 8% 할인된 금액으로 낼 수가 있으니까 뭐 지금은 SSG 페이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이라서 저희 부모님이 한번 물어보시길래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 SSG 페이가 올해는 제일 딴 카드들은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별로 둘은 감흥이 없네요. 재산세를 안 내서 그런가? 뭐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자영업자들 얘기할 때 자영업자들은 이게 아니라 이게 남 일을 아니 우리 내일처럼 아까 굉장히 받아들여서 열변을 토하지 않았어요? 네. 남 일을 내일처럼 좀 받아들여서 이 재산세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예. 그 원래 제가 아침 방송 아이템으로 이렇게 캘린더에 체크를 해놨었습니다. 재산세 이번 주에 할 아이템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오 별로 고마워요. 관심이 없어서. 고마워요. 내일 해야겠다. 재산세는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이달 말까지인가가 네, 나올 맞아요. 거예요. 1월, 9월에 카드들은 근데 나오는데 네. 할인율이 좀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제 음. 카드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SSG 페이가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해야겠다. 지난주에 권혜리 기자가 또 취재했던 걸 우리가 전에 사실은 한번 비건 얘기했다가 우리가 또 귀가 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자꾸 경제에서 멀어진다고 했다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난 좋았다 네. 그러셔가지고 우리 귀가 얇아요. 아 좋으셨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언택트 아이템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언택트가 뭔지 먼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언택트, 그러니까 아직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신조어인데요. 영어로 컨택트가 접촉이잖아요. 근데 컨이 이제 뭐 갑자기 영어 그 고등학교 영어 시간으로 컨이, 돌아가는데 그렇죠? 컨이 약간 with잖아요. 네. 뭘 같이 네, 한다는 네, 뜻인데 그거를 떼고 안 한다는 뜻의 on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대면, 비접촉. 그러니까 사람이랑 말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재화는 물론이고 물건은 물론이고 서비스 같은 것까지 받을 수 있게 발달하고 있는 그런 거래 방식을 언택트라고 하는데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키오스크 같은 거. 키오스크가 제일 네, 먼저 요새. 들어왔죠 그게. 네, 네, 네. 그러니까 키오스크 뭐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냥 받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뭐 흔히 아시는 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라든가 요새는 뭐 해피 오더 뭐 여러 가지 많은 체인점에서 나왔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언택트 서비스, 언택트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는 꽤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젊은 층들에게는 좀 익숙하기도 한데 제가 지난주에 그 아이템을 하게 된 것은 일단 3일천하 팀장의 제안도 있었거니와 김범수 선배가 이런 거 해볼래라고 얘기해서 사실 덕분에 한 주 잘 넘긴 것도 있었거니와 두 번째로는 이게 확실히 최근에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젊은 층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 연령대에서도 퍼지고 있는 잠깐만 추세가 40대가 젊은 층이 아니라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없는으로 들어갑니까 이제?
기사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재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굉장히 거센 항의를 받았어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지 마라. 저도 요새 나 정말 그런 기분 말 나쁘다. 잘 막 써요. 저한테 막 항의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법적으로 그랬다가 법적으로 맞아볼래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 기분은 알겠는데 법적으로 40대 이상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가는 근데 거 저도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는데 네. 댓글도 마침 달렸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40대를 뭘로 보는 거냐면 그러니까요. 가장 디지털의 세례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엄청 길게 그런 댓글 하나 아니 뭐 봤어요. 40대를 청춘이라고 불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뭐 불청도 아닌데 그건 아닌데 좀. 기사를 쓰려다 보니 좀 더 그렇게 나누긴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제가 왜냐면 옛날에 40대와 한 다르기 때문에. 20년쯤 전에 외국에 거의 처음 나갔을 때 네. 그 매장에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백화점이라고 되는 데 갔는데 정말 매장에 저 혼자 있고 네. 처음에 갈 때는 긴장했거든요. 혹시 네. 나한테 와서 영어로 말을 걸면 어떡하지?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딱 갔는데 정말 저한테 무관심한 듯한 모두가 네. 관심이 없는 네. 저기 있는 네.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 순간에 내가 물건 만져보고 보다가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근데 그때만 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백화점 같은 데서는 누가 손님이 갔는데 안 온다. 날 무시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백화점은 무조건 손님이 가면 따라붙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백화점의 특징이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게에 가서 누가 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게 된 것 같아요. 요새 특히 그런 저도 부담스러워요. 분위기가 난 꼭 살 것도 아닌데 괜히 옆에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요. 작년에 그 어떤 리서치 업체에서 그 했던 설문조사가 딱 요거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60대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동일하게 80% 이상이 딱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 게 없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면 부담스럽다. 그리고 나 뭐 사야 되나? 이런 압박감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혼자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언택트 서비스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금융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점점 그 장년층들이 조금 이렇게 격차를 느끼게 되는 여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특히 좀 약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왔는데 좀 맞아요. 당연히 응대를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럴 거라고 약간 짐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대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혼자 보고 싶다. 살 거 아닌데 부담스럽다. 필요했을 때만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디지털 디바이드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언택트 서비스를 60대들도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네. 신분증 얘기랑 비슷한데 네. 왜 이렇게 옷 같은 거 사러 가면 이렇게 옷 입으면 옆에서 어머 잘 어울리세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정말 잘 어울린다고 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때는 옆에 와서 이렇게 한 마디씩 축혀주고 하는 게 네. 성공적인 상술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도 사람들이 가려듣고 네.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판단하고 싶다라는 그게 오히려 그렇게 강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케이스들 보면은 왜 그 세탁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진짜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네. 세탁 제가 봤던 세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런데 주말 아침에 팅팅 부은 얼굴로 이렇게 문을 딱 열어가지고 늘 보는 저 단골 세탁소 그 배달원 분인데 이렇게 받고 드리고 이거를 반복해요. 그리고 뭐 저희처럼 약간 일찍 나오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그 약간 좀 그런 팅팅 부은 얼굴로 문을 열고 이거를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배달원 분을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앱으로 신청을 해서 자기 집 앞으로 그 업체에서 이용하는 그 옷장 같은 보관품 바구니를 네. 받아요. 굉장히 큰 걸 받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 던져놓고 앱으로 신청을 하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정해진 시간에 배달원이 와서 그 안에 그 세탁물을 가져갔다가 세탁을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갖다 놔요. 그럼 나는 이제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갖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골 세탁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동네 단골 세탁소가 아니라 이런 곳들은 뭐 여러 그렇죠. 곳을 동시에 사용한다든지 공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아무튼 내가 사용하는 그 세탁 앱이 나의 단골 앱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한 번도 볼 일이 없는 상태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키오스크로 뭐 구입하고 이런 것도 서비스를 주고받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세탁 서비스 같은 건 정말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고 아이디어만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도 대면하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긴 그게 하는 거죠. 걔가 그 세탁 앱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배달을 사람이 해주는 네. 그런 언택트가 아니라 사람이 와서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그 사람이 오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빨래를 앞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계속 신경 쓰여요.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온다고 했는데 뭐 10분 뒤 도착. 왜 10분 뒤라는데 안 오지? 뭐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빨리 이걸 뭐 하고 네. 제가 어디 가야 될 경우도 있고 하니까 또 올 때도 약간 또 사람이 와서 배를 누를 텐데 언제 오냐? 왜냐면 뭐 올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약간. 근데 그런 부분도 귀찮은 부분도 좀 해결이 되고 네. 아까 말씀하신 얼굴 통통 부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왜냐면 남자든 남자니까 보통 서로 다 그냥 너나 나나 뭐 이렇게 주는데 여자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옷도 또 갖춰 입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문을 열어야 되니까 옷도 막 신경 써서 입어야 되고 음.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럴까 혹시? 신분증에 신자 한 번만 더 들리면 뭐가 날아갑니다 지금.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언택트 서비스가 이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좀 가장 먼저 좀 떠올리실 법한 게 서비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단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 상황들로 봤을 때 정말 무인화, 정말 서비스 일자리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식의 언택트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취재할수록 어렵겠죠.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예를 들면 식당이다. 키오스크로 주문해서 받는다라고 할 때 그냥 그 주문 자체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거의 호출벨을 눌러야지만 직원이 나오는 언택트 화장품 매장도 갔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되게 누군가 와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그 매장은 재밌는 게 내가 좀 관심 있는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집어들면 그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대에 바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 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고 알 수는 있겠지만 거기다 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산도 혼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은 막힐 수가 있어요. 호출벨을 누르면 사람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말할 사람이 있어야지 결국은 최종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식당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이 없으면 위생이 좀 불안하다 이런 설문조사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필수 인원은 상주를 하되 언택트의 비중이 좀 늘어나는 식의 매장 같은 게 앞으로도 좀 더 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요새 24시간 매장을 운영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정말 완전 무인화가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수 인원은 좀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갑자기 서비스 인원이 확 줄어든다거나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걸로 당분간은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서비스 일자리는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겠죠. 또 얘기를 하면 그런데 대신에 전에 없던 식의 뭐 IT라든가 다른 면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 라는 면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최근에 OECD에서 좀 그동안 이런 부분이 좀 더 진행된 유럽이랑 미국 같은 부분에서 취재를 해서 OECD에서 낸 보고서가 있는데 그냥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다른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식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가 더 적고 아무래도 숙련이 되지 않고도 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는 그렇지.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금 피할 수 없는 근데 면이 기술이 좀 있다. 발달 이전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죠. 기술이 거기 맞춰가는 네. 거죠. 그렇죠. 기술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앞뒤가 바뀌어서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 논란이 있을 때 뭐 최저임금 때문에 물론 키오스크는 그런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네. 와서 주문을 받는 게 더 편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키오스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언택트 서비스의 경우에는 네. 내가 그걸 일반 사람들이 난 사람 안 만나고 싶어 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럼 어떤 기술을 쓰면은 맞아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면서도 서로 불편함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그거는 또 그러니까 사실 이 원택트 서비스는 점점 IT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있는 기술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방금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선배 얘기한 대로 그냥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디어들을 내서 점점 더 그런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보여드릴지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해보니까 거의 웬만한 소비 생활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택트로도 이제 서울 도심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되도록 그런 데로 간다는 20대 직장인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하루를 쫓아가는 식으로 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호하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일하면서 사람 너무 많이 만난다.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짧게 내가 필요한 소비를 할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 보니까 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언택트 서비스가 좀 빨라요. 빨리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사이렌 오더 같은 경우도 저는 기다리죠? 사실 네. 저는 요새는 거의 사이렌 오더만 쓰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안 써봤는데 그럼 몇 분 전에 미리 주문. 그러니까 가면서 여기서 가면서 나가면서 그냥 눌러놓으면 거기 가면 나와 있는 거죠. 보통 몇 분 정도 미리 주문을 해놔요? 몇 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갈 만한 시간에 내가 해놓으면 갈 만한 시간. 회사 나가면서 누르면 네. 가면 그러니까 있다고 우리 봐야죠.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스타벅스 얘기만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주택가 반 정도 주택가 있잖아요. 목동이니까 그냥 나가면서 하면은 내 거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 그러네, 도심에서는 도심은 많이 그렇죠. 밀릴 때는 뭐 30인도 앞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미리 해놓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점심을 먹으면서 이따가 우리 커피 한잔 할까? 라고 했을 때 점심 반쯤 먹었을 때 해놓으면은 가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회사 앞도 그 우리 회사나 그 옆에 있는 CBS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출근하는 시간에는 줄을 좀 길게 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하고 나면 사람들 이렇게 줄 쫙 서 있는데 그냥 가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4시간이 엄청 절약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신속함의 좀 측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확산을 반기지 않을 부분이 기업 입장도 마찬가지죠. 뭐. 네. 아까 뭐 인건비 절약되는 네네. 부분도 사실은 있고 네. 그리고 뭐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는 트렌드니까 기업 네. 입장에서도 바꿔서 맞춰줘야죠. 뭐. 네.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거고 많아질 거라 양이. 그래서 네. 권혜리지한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했던 네네. 거고. 근데 뭐 다시 반복적으로 좀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로봇 바리스타가 지금 도입된 체인점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세탁 같은 경우에도 그 갖다 주고 갖고 오실 배달원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언택트가 곧 무인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의 서비스 일자리 감소와 그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좀 도입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한 약간의 바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교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이제 발표가 나서 아마 우리가 오늘은 안 다루는데 다음 주쯤에 다뤄볼까 싶긴 한데 왜 타다 네. 관련해서 오늘 또 정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네. 뭐 우리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이미 뉴스가 나간 이후라서 아실 텐데 뭐 그 부분도 결국은 비슷한 논란인 거고,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움직이면서 일자리에 계속 변화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라서 뭐 한승구 기자는 무슨 생각해요? 내 일자리 제가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일단 뭐 오늘 해야 될 일을 갑자기 지시를 막 받으면서 굉장히 좀 우울해진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원택트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전 개발에 따른 무인화와 비용 절감, 여기에 따른 현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측면에서 맞춰진다라는 측면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의견들이 약간 좀 달라지는 측면이. 어떻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뭐 편리해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사실 부작용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서비스 일자리의 감소라든가
디지털 격차 문제라든가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도 항상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뭐 비용 절감 효과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소비자들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춰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속도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가 바뀌어야 되고 어떤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도 훨씬 더 빨리 논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디지털 격차 문제는 저도 금융팀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템화를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은행들 사실 은행이 더 빠르죠. 네. 지점에 가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네. 은행들 지점 계속 줄이고 있어요. 네. 은행들 계속 지점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키오스크 뭐 스타벅스에서 무인화 지점을 이제 점점 늘리고 있고 맥도날드도 키오스크 중국판 네. 만들어놨죠. 아마 많아요, 요새. 그 유튜버 중에 박막리 할머니라는 분 예. 그분이 구독자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거의 있는데 글로벌 셀럽이죠. 그분이 아마 그 본인이 키오스크 가서 막 햄버거 주문하고 할 때 굉장히 그 고생했던 그걸 아마 콘텐츠로 만드셨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게. 그럼요. 익숙하지 않고 그런 매장들이 막 뭐 많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누구한테 뭐 자식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뭐 언택트는 아닙니다만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삼성페이를 며칠 전부터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폰을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셀프 주유소에서도 되고 교통카드, 택시 다 되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버스가 다녀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지금 약간 셀프 주유소도 되는 게 이 충격적이었어. 버스 카드 충전해 보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제가 이 가마 말씀을 타고 다닌다? 드리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갤럭시를 쓰고 계셨는데 삼성페이를 여전히 못 쓰십니다. 네, 안 쓰는 분들 그렇죠. 많아요.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분이 아마 아시면 쓰실 것 같은데 몰라서 못 쓰시지 않았을까.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근데 생각. 알아도 안 쓰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분들은 또 다른가요? 또 나름 귀찮아서. 편한 게 있잖아요. 그냥 지갑 꺼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 편할 수 왜 있고. 그 선배들 보면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종이로 보는 게 편하다고 맞아요. 인쇄해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도 약간 인쇄해서. 그런 네, 논문이나 보고서 보낼 때 무조건 여기 이제 신분증 검사 받으시는 분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지금. 아, 근데 진짜 제가 아까 뭐라 올드한가 그랬죠? 신자가 나왔어요. 김범식에 계신데 진짜 올드한 사람일 것 같아. 저도 그게 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건 있어요. 저도 사실 아침에 친절한 경제에서 그 디지털 격차, 금융 디지털 격차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보험요건에서 한번 자료도 나왔었고요. 해서 근데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장년층이 어떤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정도나 그 유튜브를 비롯해서 약간 SNS 이런 거 사용하는 정도는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년층이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가 한쪽에 편중돼 있는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예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는 적응이 늦는 건 당연한데 조금 좀 디지털 그런 금융 격차라든가 이런 약간 서비스 격차 같은 부분은 줄이는 방법을 더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은행들도 약간 아예 그런 장년층 전용 카운터를 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장년층이 보기에 편한 앱을 따로 낸다든지 이런 노력을 요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아주 막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번 주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